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해 9월 A씨는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주문했습니다. 호떡이 나오자 A씨는 나누어 먹겠다며 잘라달라고 했는데요. 가게 주인은 영업 방침상 호떡을 잘라줄 수 없다면서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고 적힌 안내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차 잘라달라고 요구했고 가게 주인은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A씨는 뜨거운 기름통에 호떡을 던지게 됩니다. 호떡을 던진 A씨는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아유, 또 그걸 못 참고 던졌을까요? 네, 호떡을 사러 간 A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고 가위가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재차 잘라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가게 주인은 이거는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를 자른 데 쓰는 가위라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호떡을 뜨거운 기름통에 던진 겁니다. 이 일로 가게 주인은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서 고의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끓는 기름에 튀게 해서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가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또 엄벌을 탄원하는 점들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참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 순간에 이런 화를 참지 못하고 행동을 하는 것들이 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제 저도 가사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거를 지켜보는 아이들이 또 무엇을 배울까? 또 이게 이제 가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주위에 또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보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화가 난다고 해서 이 화를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것인지 화를 참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다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는 풀어서 어떻게 화는 다스려야 되는 것인지 우리 2022년에는 좀 생각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당신과 함께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자신의 계정에 잘못 입금된 코인 15억을 마음대로 썼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화제가 된 판례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담소 첫 출연이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TV에서 뵀던 분을 보니까 우리 양담소의 그런 저기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입니다. 아유, 네. 영광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변호사님은 실제로 처음 뵙네요. 그러게요. 네. 뵐 법도 한데. 네. 제가 아무래도 시사나 이런 프로그램에는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네. 우리 박 변호사님하고는 처음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우리 양담소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주제 가지고 박 변호사님 얘기 좀 해주시려고 오늘 와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변호사님도 암호화폐 투자를 해보셨나요? 4, 5년 전에 이 가상화폐 관련 사건을 맡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사건으로. 당시에 당사자가 이 가상화폐 설명을 해주는데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네. 주식도 거의 하지 않던 시기라 가상화폐 관련 설명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아서 4, 5년 전이면 특히나 그랬겠습니다. 예.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는 가상화폐 지갑 등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당시에 소액으로 가상화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신 예. 거군요. 네. 오늘 그래서 만나볼 사건이 이제 차고 송금을 한 비트코인에 대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A씨가 2018년 6월에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에 199.999 비트코인이 이체되자 이 중에서 199.994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옮깁니다. 네. 이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상당히 큽니다. 당시 약 14억 8천만 원 상당입니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는데 주의적 공소사실로 특경가법상 횡령,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합니다. 특경가법은 재산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네. 즉 횡령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배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횡령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이제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옮겼다. 이게 지금 횡령이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은행 차고 송금 사례가 대표적인 횡령 사례입니다. 네.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렇군요.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차고 송금 사례에서 횡령죄가 인정된다면 비트코인 차고 송금 사례에서도 역시 횡령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대로 가져가 버리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이나 물건을 일컫습니다. 가상화폐를 돈이나 물건으로 볼 수 있을지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게 이제 핵심이군요. 예, 일단은 그래서, 이제 내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제 일단은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봐서 횡령죄 주체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 물건에 비트코인도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군요. 그렇다 보니까 검사가 주의적 공소사실로 횡령으로 기소를 하면서도 예비적으로 배임으로도 기소를 한 것입니다. 아, 물건으로 안으로, 그러니까 물건이 아닌 걸로 볼 수도 있으니까.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네. 대비해서 배임죄로도 예비적으로 기소하는데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1, 2심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1, 2심은 비트코인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횡령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A씨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합니다. 1, 2심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A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네. 법률 관계없이 돈을 이체받은 계좌 명의인은 송금 의뢰인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가상자산이라고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이게 지금 2018년 사건이라고 변호사님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2018년 즈음에는 그때 검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압류하고 뭐 이런 절차도 있었던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이걸 제물로 안 봤군요. 제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합니다. 그랬어요. A씨가 배임죄에서 일컫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 그래요? 착오나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없이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만 이는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 설령 네. A씨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배임죄에서 일컫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타인의 사물을 그러면 처리하는 잠깐만요, 자? 네네. 변호사님.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모두 대법원. 무죄에 해당한다는 진짜요? 뜻입니다. 네. 배임죄에서 일컫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신인 관계가 기초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그래요? 믿고 맡기는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대표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관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죠. 그렇죠. 부동산 네. 이중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이후에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죠. 이때는 네, 네.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데 매도인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하면 언제든지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에는 임의로 해약을 할 수 없고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온전히 지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이때부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무를 믿고 맡기는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고 배임죄를 인정합니다. 네. 그렇지만 대법원은 네. 이 사건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1, 2심이 배임죄를 인정한 그 고민은 이해를 합니다. 차고 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가 존재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고 그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배임죄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합니다.
우리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이 이 판례에 대해서 이런 결론이 났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변호사님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지금 검찰에서 일단은 횡령으로 기소를 했는데 횡령에 대해서도 1, 2심에서 무죄가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배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까지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이거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갑자기 들어온 이 15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다른 데로 옮겨갖고 이익을 취했는데 그게 다 당연히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네. 차고 송금한 사람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네. 현재 법조하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형사처벌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네. 대법원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도 민사상으로는 된다. 그렇죠. 네. 네,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조금 가슴을 쓸어내리시겠군요. 네. 그러면 지금 법에 구멍이 조금 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네. 자, 그러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분쟁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미 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흔히 특금법이라고 하죠. 네.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온전히 가상자산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었다. 법제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네. 이 대선 후보들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앞서 변호사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2018년에 대법원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 그 부분을 몰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법원 네. 판결 이후로 검찰에서 활발하게 몰수 추진 구형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그걸 기사로 본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당시에 대법원이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즉 현재까지는 사건에 따라서 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론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 등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럼 사안마다 지금 달리 조금 되고 있어서 그렇죠. 일률화 시킬 필요가 좀 있겠군요. 우리가 오늘 다룬 사례에서는 어떤 분이 듣기에도 부당하게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네네. 가상화폐 관련 형사처벌 규정도 조만간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네. 법은 현실을 따라가야 하니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실제로 재물로 여기고 있고 네네. 네, 금전에 준하는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맞게 이제 판례나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양담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뱅크의 이젠 널 인정하려 해. 가상자산인가요?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